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는 시선, 발칙한 경제, 염혜석입니다. 오늘은 기름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기사에서 보는 그런 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름값이 어떤 구조를 가졌고 그 구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유사들이 이거를 좀 어떻게 악용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게 과연 정말 악용일까? 여러 가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4월 21일입니다. 왜 4월 21일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름값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날짜가 틀리면 또 이상하니까요. 오늘자 휘발유 가격은 1966원입니다. 리터당. 가장 비쌌었을 때 3월 말 그때 2,000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때 비하면 한 30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경유는 리터당 1,899원입니다. 한 달 전에 1,930원 했었습니다. 여기도 한 30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나 좀 더 희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5월 1일부터 유류세가 30% 깎입니다. 기존 20% 할인을 했으니까요. 10%포인트 더 할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휘발유는 83원 더 저렴해지고요. 경유는 리터당 58원 추가 인하가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오는 주유소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경유랑 휘발유랑 동일합니다. 일단 국제 원유 가격을 통해서 석유 제품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거를 국제 휘발유 가격, 국제 경유 가격이라고 붙습니다. 근데 이게 배럴당 달러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많이 쓰는 1리터당 얼마 이렇게 바꿔야 되겠잖아요. 그렇게 바꾸는 환산식이 있습니다. 그 식으로 통해서 국제 휘발유, 국제 경유 가격이 산출이 되면요. 여기에 세금이 한번 붙습니다. 석유는 들어왔을 때 이제 관세가 붙는 거고 거기에 또 부가가치세가 한 번 더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량의 공급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정유사들의 마진을 붙여서 정유사들의 공급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그대로 주유소에 가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더 붙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류세가 붙는 겁니다. 이게 붙고 주유소 마진이 더 붙어서 우리한테 오는 소비자 판매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확실히 짚어드릴 거는 이 정유사들의 마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요즘 고물가 때문에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물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유가가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금리도 올라가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도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조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예를 들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그리고 이런 유류세 정도를 최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낮추거나 아니면 동결하는 이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체감을 하기는 힘들죠. 사실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이번 기름값 상승에는 기존의 그런 불만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는 기름값을 그렇게 빨리 올리더니 그리고 내려갈 때는 되게 천천히 반영을 한다. 그래서 올라갈 땐 로켓, 내려갈 땐 솜털. 이런 논란만 주로 많았었는데 이번 기름값 인상 급등세에서는 휘발유보다 경유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 이런 불만들이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 보면 그렇게 분석해 놓은 기사도 있는데요. 그런 기사 참고도 하고 제가 직접 정유사나 석유협회 그리고 정부에도 물어봤습니다. 왜 경유 가격이 이번에 확 올랐는지. 일단 정유사에서 말하는 경유 가격이 급등한 이유 한 3-4가지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유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경유가 왜 필수제냐? 휘발유는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자가용으로 많이 움직이고 거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경유는 화물, 공장 이런 데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우리가 자가용은 휘발유 값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들고 다녀도 되고 대체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화물 운송 그리고 공장 가동을 위한 이런 경유 사용은 줄일 수 없는 특징이 조금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요가 확 늘든 공급이 줄든 어찌됐건 나는 이만큼을 무조건 필요로 하면 이거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디젤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에너지 의존도가 러시아에게 굉장히 큽니다.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천연가스, 석탄, 석유 이런 거 다 합쳐보면요. 그 중에서 경유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사용량의 14% 정도가 러시아로부터 직접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당연히 전쟁에도 가장 필수적인 물품이고요, 경유는.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러 그 물류적인 측면이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유럽에서도 경유는 필수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급이 갑자기 10% 넘게 확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뛰었고 그 뛴 가격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영향을 줬다라는 게 정유사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는 국제 유가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을 보는 건요, 국제 유가도 있겠지만 국제 휘발유 가격, 국제 경유 가격, 이렇게 각각의 제품별 가격도 다 국제적인 게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그 한 두세 달 경우에 그 짧은 기간 동안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요, 1월에 $90 정도 했었습니다. 그게 가장 높았었던 3월 말 기준으로 $13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무려 $40가 올라가죠. 이게 상승률로도 한 43% 정도 됩니다. 국제 경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기간 $90에서 $144까지 올라갑니다. 무려 $55 정도가 올라가는데요. 상승률로는 60%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18%포인트 이상 더 많이 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드는 게 우리나라의 유류세 구조를 예를 많이 듭니다. 정유사들이. 유류세라는 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경유랑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조는 비슷한데 책정되는 금액이 좀 다른데요. 휘발유가 경유보다 훨씬 더 많이 붙습니다. 국제유가가 막 오르면서 휘발유 경유 가격이 오르니까 정부가 서민 부담,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줬습니다. 20%포인트 이번 달 말까지 낮춰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할인폭이 휘발유가 훨씬 큰 겁니다. 똑같이 20%포인트를 낮췄는데 휘발유의 유류세가 경유보다 훨씬 더 커지면서 할인폭은 휘발유가 더 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의 가격 상승폭이 경유보다 더 작아 보이는 거고 경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유류세를 퍼센트로 이렇게 감축을 하면요,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진 적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200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8년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가 임박했었을 때까지 그렇게 고유가 시기였습니다. 이때 정부가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유류세를 10% 정도 이렇게 인하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2008년 6월부터 5주 동안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가격이 높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정유사들이 왜 경유가 더 많이 뛰었는지에 대한 해명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뛰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그래프를 통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지금 국제유가 원유의 가격이 띄어 있을 거고요. 제 왼쪽에 보면 국제유가의 석유 제품 가격이 좀 보일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그래프로 보였냐면요. 이걸 다 같은 기간인데 2019년 1월부터 22년 3월 말까지 제가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표로 이렇게 그래프화 시킨 건데요. 이렇게 유가와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을 보면 놀랍게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동시간대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2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제유가 석유 제품을 조금 더 한번 좀 크게 한번 봐보면요. 여기 맨 끝, 이제 올해 한 2월, 3월 이때인데요. 제가 1월부터 3월까지 40%, 60% 이렇게 올랐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빨간색의 기울기가 파란색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거를 보면 진짜로 하는 얘기 맞습니다. 데이터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위에 다시 원유랑 비교를 해보면 국제 원유 가격 두바이 기준으로 비슷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 국제 석유 제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휘발유 경유 가격은 국제 유가랑 연동이 돼 있지 않고요. 국제 휘발유 가격, 국제 경유 가격이랑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휘발유, 국내 휘발유, 그 다음에 가격을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정유사들이 휘발유를 주유소에 공급하고 팔면서 얻는 그런 이득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유통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그 마진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지 그 데이터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소비자 판매 가격이나 국제 휘발유 가격이나 보면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알 수 있고 밑에 빨간색이 이제 유통 비용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 특이한 점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되게 고만고만하게 났다가 갑자기 한번 툭 올라오는 시점이 보이시죠?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우리 코로나19가 발생이 돼서 국제 유가가
막 마이너스 40달러 이렇게 선물 가격은 이렇게 떨어진 적 있었잖아요. 거의 20달러, 막 10달러대 기록하고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국제 유가가 확 떨어지니까 갑자기 정유사들의 유통비용, 마진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늘렸을까요? 그게 궁금하시죠? 그리고 한 번 늘어난 유통 마진은 과거보다 계속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유 가격 역시 똑같습니다. 국제 경유 가격, 국내 경유 가격, 그 다음에 정유사들의 마진. 이게 다 똑같이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딱 떨어지는 시점, 코로나19 발생하고 전 세계가 락다운 되면서 석유를 많이 안 쓰니까 수요가 줄어서 확 떨어졌던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 보면 경유도 가격이 확 마진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머지 위에 가격들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밑에 정유 마진, 얘네들의 마진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진만 딱 떼서 봤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유사 휘발유 경유 유통 마진 비교. 빨간색이 경유고요. 파란색이 휘발유입니다. 여기서 보면 코로나19가 국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이라고 제가 이렇게 줄을 하나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2월 4주에서 4월 첫째 주 정도 됩니다. 대구에서 신천지 사태가 일어나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확 나오고 우리나라도 지역 봉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딱 그때입니다. 그때 보면 갑자기 마진이 확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진이 계속 높은 수준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궁금한 점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어느 순간 보면 휘발유는 마진이 점점 내려갑니다. 왜? 휘발유가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품목이거든요. 우리가 경유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경유의 생산량이 많아서 경유가 민감할 것 같은데 경유는 생각보다 민감하지 않습니다. 가격에. 휘발유가 훨씬 민감합니다. 경유의 마진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금 더 이상한 건 뭐냐면요. 휘발유의 마진을 보면 과거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경유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똑같이 운송비 들고 똑같이 임금 투입되고 똑같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통비용은 다 똑같이 들어갈 텐데 왜 휘발유는 이 마진 폭이 작고 경유만 왜 높을까요? 이거 굉장히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되고 그 이유를 좀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유업계에 대한 대답을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유통 마진은 두 가지입니다. 생산성 하락과 관련 비용의 증가. 코로나19 이후에 정유사들의 가동률을 보면요. 71%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통계를 조사한 IMF 이후에 이 정유사들의 가동률을 조사를 했거든요. 가장 낮은 최저치이긴 합니다. 가동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리터당 생산 단가가 높아졌고 이 비용이 유통비용 그리고 마진으로 포함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석유를 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휘발유보다 경유의 생산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원래 더 많았었는데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경유의 생산이 더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유가 더 많이 유통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송비용이 코로나19 이후 올랐고 현 정부에서 했던 52시간 때문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인건비 유통비가 놀아서 코로나19 이후 유통비용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2시간 이후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도 52시간제를 시행을 했었고요.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전에 이미 동결처럼 돼 있었습니다. 2019년까지만 조금 올라갔고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게 쌓여서 코로나19 이후에 한꺼번에 터졌냐 뭐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준 대답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경유의 생산 단가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관련 법에 의해서 경유에는 반드시 바이오 디젤을 넣어야 됩니다. 기존에 3.0%를 넣었어야 되는데요. 이게 3.5%로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디젤이 디젤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0.5%포인트가 높아진 것도 경유에게 굉장한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 디젤 업계에 직접 한번 또 알아봤습니다. 진짠가? 그래서 2020년 바이오디젤 함유량이 3.0입니다. 이때 3.0, 그러니까 0%에서 3.0으로 됐을 때 가격 인상 효과가 리터당 15원입니다.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0.5%포인트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상승 효과는 2.5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마진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정유사들이 한 50원에서 60원 정도 하던 유통 마진이 100원이 넘어가고 많게는 150원, 140원까지도 육박하게 됩니다. 결국 원가 상승률은 2.5원인데 이거는 한 100원 정도가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바이오 디젤 업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유사들이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가격 협상에 대한 정권이 없다. 바이오 디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정유사가 힘들 만큼 하면 대부분 다 흑자가 나야 되는데 적자로 도산이 되는 업체들도 꽤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